상황이 지난번과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조금 지나갔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3차 저지선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대면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기흥 대변인 얘기를 한 건 들어보면 공수처가 이번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무리하게 뭐 좀 셀프로 뭐 공문을 뭐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좀 논란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하나의 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그 부인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출석 요구가 끝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적어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현장 조사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자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그 계속 옥신각신이 있으면서 그런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우리가 당신을 체포해서 끌어내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도 이걸 진술해 주셔야 된다. 이런 설득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3차에 걸친 출석 요구가 그 거부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것도 체포영장은 원래 밀행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용히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공수처장이 무슨 자랑하듯이 네. 기자들을 앞에 놓고 도어 스태핑 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저도 다른 장소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동안에 그 수천억을 쓰고서 4년 동안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공수처 이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공수처가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들을 일거에 대통령 체포를 통해서 만회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예. 근데 거기다가 그럼 체포영장을 받는데 그거를 중앙지법에서 받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근데 뭐 버틸 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거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그거마저 거부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중앙지법에서 예. 받으면 물론 공수처는 수사 그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으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실도 나중에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죠. 공수처는 수사 기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영장을 만약에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또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예.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함으로 해서 서부지법이 그동안에 약간 진보적인 그 영장 발부 판사님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이거 쇼핑한 거 아니냐. 중앙지법을 우회해서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자초를 했죠. 네. 그다음에 그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께서도 거기다가 형법 110조와 111조의 조항 그러니까 체포 수색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또 다른 빌미를 줬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을 빨리 체포하겠다는 어떤 욕심이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체포 주체로서 선봉에 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장이 발부된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있죠. 사실 보면은 뭐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져요. 네.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법질서,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한은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확인을 한 이상은 그 영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차 시도를 이제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이 법 집행을 자기들이 공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것들이 이 모든 사태의 이 갈등을 꼬이게 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근본 원인은 그 비상계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그 얘기를 또 됐죠. 번복을 하신 예.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양측 모두의 어떤 그
그 뭐랄까 조금은 비정상적이고 적절치 않은 그런 대응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벌써 두 번째나 하루 종일 대통령 관저앞 영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뭐 관저 안에 있는 모습도 좀 땡겨서 망원 렌즈를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하는 뭐 그런 취재진도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인력이 좀 많이 동원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사실 좀 대비 없이 가다 보니까 5시간 반 만에 그냥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뭐 이런 장면이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경찰까지 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1,000명 정도를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조도 한 3개 조 정도 나눴다 그래요. 뭐 장애물 제거조도 있고 이렇던데 이 정도면은 이제 공수처나 경찰도 좀 작정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가장 우려되는 거는 경호처는 막아설 테고 여기는 진입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러면 물리적 충돌이 저 안에서 빚어지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돼요. 그건 사실 저희가 2024년 12월에 예상치 못한 계엄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당혹스러웠죠. 네. 난감했는데 그 계엄 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 해서 일상에 큰 문제가 없었죠. 다음날 정상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뭐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뭐 내란 선동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고 해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내란 프레임으로 이틀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는데 강제 구인만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임의 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체포영장이 한번 뭐 집행이 저지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수사 지휘권, 공수처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장갑차 동원해라. 그다음에 관이라도 준비해라.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사형당할 거다.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있고 이상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이 나게 뭐 전화를 굉장히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갈등 양상이 그걸 통해서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사 과정이나 헌재의 어떤 재판 과정이 또 다른 갈등의 계기가 되거나 씨앗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가 없는 망가진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 가지고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지금 경찰하고 지금 공수처하고 해가지고 뭔가 공조본이라는 이미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경찰한테 이첩하면 대통령 변호인 측도 수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왜 고집하느냐? 그만큼 공수처라는 조직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핸들링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조직 보호 능력, 조직의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속된 말로 민주당이 까라고 계속했잖아요. 뭐 얼마 전엔 그 얘기를 하던데 뭐 현행범으로 의원들도 체포할 수 있는 거다. 아니 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민웅 교수님, 제가 뭐 교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이 목을 베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질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도 여기에서 계엄을 통해서 아무도 다친 게 없고 일상이 복원됐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만약에 누구라도 다치면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그럼 그 책임론을 두고 서로 극단화되는 거 아닙니까? 진영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진영이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